반갑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연불법 다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좌선법, 좌선법을 이 시간부터 시작할 건데, 좌선법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래서 이 좌선법이 어디 나와요? 우리 정기훈련법의 11가지 과목 중에 수양 과목으로, 수양과으로 연불과 좌선에서 두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나오죠. 그리고 상시훈련법의 상시응용 주의사항 5조죠, 5조. 5조에 이렇게 나와요. 석반 후 살림에 대한 일이 있으면 다 마치고 잠자기 전, 우리가 저녁에 잠자기 전, 예, 남은 시간이나 또는 새벽. 우리가 그래서 우리 그 전무 출신 일과 중에 아침에 일어나면 좌선하는 게 저희 일과 그 시작이죠. 거의 이제 시작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석 신고에서 아침 일어나서 신고, 그다음에 좌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들 전무 출신들의 기본 일과 시작으로 돼 있죠. 이게 새벽에 정신을 수양하기 위하여 연불 좌선하기를 주의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연불 좌선이 정기훈련법에도 들어가고 상시훈련법의 하나의 일과 수행의 하나의 그 과정에도 속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좌선법, 이게 어떤 좌선의 원리와 구체적인 방법을 밝힌 좌선법 제 첫 조항이 좌선의 요지예요. 요지가 뭐예요? 요긴한 그 아주 기묘하고 그 골자가 되고 핵심이 되는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좌선은 이런 것이다. 그럼 이걸 제목을 어떻게 잡아야 돼요? 제가 다른 제목으로 소태산의 좌선법 그러고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좌선법에 대한 그 처방, 사람이 아픈 사람에 대한 처방이 정말 많아요. 이렇게 치료해야 된다, 저렇게 치료해야 된다, 뭐 그렇게 그 처방전도 다양하듯이 좌선을 바라보는 어떠한 시각이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시는 좌선법을 그 축자적, 그러니까 여기 써져 있는 그대로 읽어보는 것이 그대로 글자 그대로, 그러니까 축자적이라는 게 글자 뜻에 따라서 살펴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좌선의 경지가 얼마나 돼, 그런 것에 앞서서 전제적으로 소태산 대종사가 규정해 놓은 좌선이란 게 무슨 뜻인가를 글자 그대로 쭉 한번 살펴보는 게 너무 중요하다. 특히 첫 번째 나와 있는 좌선의 요지, 그러니까 좌선이라는 것, 소태산 대종사가 말씀하신 좌선의 그 핵심 뜻이 무엇이냐, 무엇을 말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을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좌선법도 결국은 소태산 대종사가 밝혀주신 사막, 정신수양 사리연구 작업지사 중에서 정신수양의 방법이죠. 정신수양을 효과적으로 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우리가 그 사막장에서 교육편 사막장의 정신수양의 요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안으로 분별성과 주착심을 없이 하며,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분별성이 도대체 뭐고, 주착심이 도대체 뭐고, 이것도 이제 살펴봐야 될 말이고, 밖으로 산란하게 하는 경계에 끌리지 아니하여서 뒤에 나오는 말이 나옵니다. 뚜렷하고 고요한 정신을 양성하는 것. 이게 정신이 무엇이냐? 그냥 이 정신을 어떤 뭐, 또 막 굉장히 신비하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정신이 막 이런 것이다 하고 막. 근데 규정이 돼 있어요. 뚜렷하고 고요한 그러한
경지를 이게 마음이 뚜렷하고 고요한 그러한 상태, 그러한 경지를 정신이라고 하고 그러한 정신을 양성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좌선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좌선의 요지를 한번 그대로 읽으면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이게 저는 좌선의 요지를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요. 첫 번째 어디냐면은 대범 좌선이라 한문 해가지고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여기까지가 좌선에 대한 정의가 한번 나오고요. 그러나 교재 246쪽에 보면 그 원문이 있어요.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주야로 계속하리요. 여기까지를 한번 끌을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하고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러내기 위한 공분이라. 여기를 결론. 그러니까 뭐 굳이 이렇게 구분한 게 맞을지 모르지만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이걸 등분할 수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서론과 결론은 같은 뜻이에요. 이게 서론에서 하고자 하는 얘기를 결론에서 규정을 하고 본론에서 어떤 이렇게 내용의 전개를 화기가 오르는 현상에 대한 설명을 통해서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숫자적으로 글자 그대로 한번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자, 그러니까 서론격이죠. 첫 번째 단락.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거 대범, 정전에서 대범이라고 나오는 순간 이건 어떤 그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대범 좌선이라 함은 마음에 있어. 첫 번째, 마음에 있어. 이렇게 등장해요. 마음에 있어. 망념이 쉬고, 망념이 쉰다는 말이 등장하고, 두 번째가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이며, 이렇게 됐어. 진성은 뒤에 여기 결론에서는 이걸 진성을 진여의 본성 해서 풀어서 설명합니다. 이게 진여의 본성과 진성은 같은 말이에요.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 하면 참된 성품, 뭐,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나? 근데 하여간, 이 성품을 나타내는 공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우리가, 좌선을 하면은, 망념은 쉬고, 우리의 참된 성품자리를 드러낸다. 자, 좌선을 하는 것이요. 좌선을 우리가, 또, 한번 봅시다. 자, 우리가 좌선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저는 심호흡에 기반을 둡니다. 깊은 호흡. 평상시보다 깊은 호흡을 이렇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는 이 방법이 어떻게 진여의 본성, 우리의 참된 성품의 그 자리를 드러내는 것인가. 이게, 이 문장상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선을 하면은 우리의 이러한 성품자리를 드러낼 수 있다는 거, 자기가 이게 전제되어 있어요. 글자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이걸 다른 얘기를 한 게 대흥사님께서 쓴 게 좌선을 하면은 우리의 진야의 본성, 진성, 우리 참된 성품자리를 나타낸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몸에 있어서는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이렇게 돼요. 화기, 수기, 이제 이런 말이 등장합니다. 자, 이제 화기, 수기 나오면 막 하나 원리부터 해가지고 복잡한 논의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이건 일단은 배제시키고요. 그러면서 뒤에 이렇게 나와요. 망념. 앞에 망념이 나왔잖아요. 망념이 쉬면 수기, 물기운이 오르고 수기가 오르면 망념이 쉬어서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 몸과 마음, 정신과 기운. 이게 몸은 기운과
이렇게 관계가 있고, 마음은 정신과 관계가 있는 말이죠.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또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몸과 마음은 또 다른 세계가 있고, 또 정신과 기운이 다른 세계가 있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 같은 뜻을 달리 다른 표현으로 했다. 어감이 좀 다른 설명으로 했다. 이렇게 봐야죠. 그리고 여기서 특별하게 다른 설명이 아니라, 상쾌하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상쾌한 건 뭐예요, 우리가? 보통 우리가 상쾌하다는 거 느끼잖아요. 상쾌하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말을 한자로 해서 앞에 그 마음에 있어서 있어지는 것을 식망현진해서 망념이 쉰다. 쉴 식자. 그래서 식망현진. 진여의 본성이 나타난다 해서 현진. 이런 표현을 써요. 자선을 우리가 하면은 정말로 망념을 쉬고 우리의 일원의 본성, 우리의 본래, 아까 지난 시간에 염불로 말하면은요, 심성 원래를 드러낼 수 있냐. 이 염불법에서는 심성 원래라고 하니까 또 심성 원래가 따로 있고, 여기에서 진성이 따로 있고, 이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여의 본성이 심성 원래죠. 우리의 자신미타, 염불법으로 보면 이걸 드러낼 수 있냐, 이거요. 심호흡을 우리가 나중에 단전주 설명이 나오지만 어쨌든 우리가 호흡을 하는 와중에 우리의 참된 성품을 드러낼 수 있냐, 이걸 일단 우리가 이걸 의도로 삼아야 될 겁니다. 문장이 그렇게 나오니까. 그리고 수기, 화기, 수기가 오르고 화기가 내린 거. 이것은 이제 수승화강 이런 표현을 우리가 이제 문자로 써요. 사실은 식망현진, 수승화강 이런 표현은 이렇게 문자적 설명은 정전에 안 나와요. 대종경에 수승화강의 원리가 나오고 우리가 이제 다른 이제 법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지만 문자적으로는 이렇게 안 쓰죠. 그러면 여기서 수승화강을 어떻게 볼 것이냐? 네, 저는 이제 일단 결론적으로 얘기를 할게요. 수승화강은 혈액순환, 대사원활, 대사가 잘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모든 몸이 이렇게 잘 순환되고 그러잖아요. 저는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수기 화기를 이제 막 어떤 그 수행의 전문적인 분야로 들어가면 이제 복잡한 논리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웬만치 갖고는 거기에 따라가지도 못할 용어들이 이제 나옵니다. 제가 이제 이것은 배제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대종사님 표현이 안 나와요. 나중에 대종사님이 좌선과 관련된 법설도 한번 저희들이 쭉 읽어볼 거지만 이런 데 안 나옵니다. 그러면 과연 여기서 말한 대로 마음에 있어, 몸에, 그다음에 몸에 있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어떻게 대종사님이 설명을 하냐면 이 좌선법의 단전주의 필요를 한번 보게요. 단전주 필요를 한번 펴보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몸과 마음이 한결같으며 정신과 기운이 상쾌하리라는 이런 표현을 어떤 표현을 하냐면 하나는 선정상, 위생상 이런 표현을 나옵니다. 선정상이라고 말한 것이 마음에 있어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하고 이게 관계가 되는 말이고요. 위생상, 위생이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명체제를 잘 보호한다. 위병소 같은 거잖아요. 위가, 지킬 위,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몸에 있어서 예, 수기가 오르고 화기가 내리게 하는, 그래서 이렇게 순환이 잘 되게, 대사순환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모든 순환체제가 잘 되게 하는 것을
위생이라는 개념으로 쓰신 거예요. 위생이라면 우리가 그냥 뭐 바이러스 조금 보호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고 대종사님은 이 표현 그대로 생명을 잘 보호하는 것. 그래서 이런 표현을 또 어떻게 쓰냐면은 이 단전주 필요에서 대종사님께서 이 마음에 있어서 우리가 망념이시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를 하면은 심단이 된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몸에 있어서 수기가 오르고 화기가 내리는 것을 수명안보 이런 표현을 써요. 수명안보. 우리가 수명안보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좌선의 공덕에도 무엇가 있냐면은 병고가 감소. 좌선하면 병고가 감소되고 얼굴이 윤활해진다는 그 대목도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좌선법 있죠. 이 대중사님의 이 표현도 현대의학, 우리가 몸의 현대의학에서 대사순환도 잘 되고 모든 예, 이러한 것과 연동돼서 대종사님은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수승화학이란 것은 막 수기가 막 특별하게 막 어떻게 돼서 막 어떻게 설명하고 막 또 화기는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의 생멸 활동의 원활한 그 순환 체제 있잖아요. 이런 체제로 설명을 하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 이건 논의를 막 깊게 하기보다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게 접근하는 그 입장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첫째 단락이, 그러면 좌상이라는 거 보시는 거, 몸에 있어서는, 자, 마음에 있어서는 이런 것이고, 몸에 있어서는 이런 것인데, 결국은 이걸 잘 되면 몸과 마음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연동돼서 한결같게 돼서 결국은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진다. 상쾌라는 말에도 우리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좌선이라는 이걸 막 해가지고 막 특별한 어떤 그 좌선의 공덕에 보면 여러 표현이 있지만 우리 정신과 기운이 상쾌해진다는 이 감각으로 좌선의 공덕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단락에서 이제 구체적인 그 설명을 해 갑니다. 이걸. 근데 여기 이제 둘째 단락에서 그러나부터 시작되는 대목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말이 등장하게 합니다. 만일 조건부를 달았죠. 만일 여기 첫 번째 주어가 주제의 첫 번째 말이 등장해요.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좌선법을 설명할 때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망념이 쉬지 않은즉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대종사님의 소태산 대종사의 좌선법에서 망념이 쉬지 않으면 불기운이 항상 위로 올라서 온몸을 수기를 태우고 그렇게 되면 정신의 광명, 우리 깨어있는, 그렇잖아요. 이걸 덮어버린다. 이게 등장. 이게 좌선법에서 좌선을 할 때 망념이 쉬냐 안 쉬냐가 굉장히 중요한 테마로 등장하는 거잖아요. 여기에. 아니 글자 그대로 보자고요. 글자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써져 있는 대로 여기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우리 원불 그 소태산 대종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좌선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망념을 쉬냐 안 쉬냐. 이 망념이 쉬냐 안 쉬냐는 말은 유의 전제 조건을 따르면 이렇게 됩니다.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고 있냐 안 하냐 이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좌선을 하고 있을 때 심호흡을 하고 있을 때 단전주를 하고 있을 때 진여의 본성이 무엇인지를 지금 그 자리에 그칠 수 있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망념이라는 걸 어떻게 보시느냐는 것이 대종경 수행품 15장에 이게 아주 중요한 법설이 등장하는데, 이 교재 248쪽 보세요. 한 제자 수승화강 되는 이치를 묻자온데, 대종사 말씀하신 게, 이게 대종경의 수승화강이 뭐예요? 여기 정전의 표현을 따른다면 화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 수승화강이잖아요. 이렇게 됐어요.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리는 동시에 그 기운이 서늘하고 맑으며 불의 성질은 위로 오르는 동시에 그 기운이 덥고 탁하나니, 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만일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요. 번거한 생각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망념을 달리 표현할 때 번거한 생각이라는 말로 대종사님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머리를 덮고 정신이 탁하여 진액이 마르는 것은, 이렇게 침이죠. 이 침이 마르는 것은 불기운이 오르고 물기운이 내리는 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해요. 만일 생각이 잠자는 것이 망념 쉬는 것의 다른 표현이에요.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그 위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번거한 생각을 이뤄내어 기운이 오르면, 이것에 반대되는 표현이 생각이 잠자고 기운이 평순하면 이렇게 되겠죠. 머리가 서늘하다는 것이 여기 상쾌하다는 거하고 통하는 말이잖아요. 정신이 서늘하고 정신이 명랑하여 맑은 집이 입속에 도나니 이는 물기운이 오르고 불기운이 내리는 연곤이라. 이 앞에 첫째 좌선의 정의 첫 번째 단락에서 나와 있던 표현을 이렇게 본문으로 통합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말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망념을 어떻게 우리가 파악할 수 있냐, 이거죠. 망념. 근데 이제 이 표현으로 보면은 이게 조금 뭐라 할까, 좀 이렇게, 거칠게 설명을 하면 대종사님의 좌선법은, 소태산의 좌선법은 마음에 기반한 몸의 운영법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음, 우리가 우리 정신수양 그 3학장에 보면은, 정신수양에서 보면은 분별성, 주착심 이렇게 등장해요. 이게 아마 망념이냐 아니냐는 기준이 될 거예요. 주착심은 그래도 설명을 좀 할 수 있죠. 일심하고 주착심하고 어떻게 차이나요? 옆에서 보면 착심으로 막 하는 사람하고 일심으로 하는 사람하고 행위는 비슷할 것 같아요. 행위는 굉장히 비슷한 행위로 볼 수 있죠. 분별성, 분별하는 성질, 분별하는 습성, 이렇게 뭔가 이렇게 판단을 지혜롭게 하는 거하고 분별성하고 차이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나요? 이게 정말 옆에서 보면 행위적으로는 구분하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분별성과 주착심으로 치달으면은 번민망상, 분심초려 이런 것이 일어나고 자포자기를 하고 염세증이 일어나고 신경쇠약자가 되고 실진자가 되고 궁극적으로는 자살하는 사람까지 있게 된다. 이게 이제 정신수양에 나와 있는 그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 좌선법에서 이렇게 볼 수 있죠. 망념으로 육군을 사용하면 화기가 오르게 되고, 진여의 본성으로, 이게 진성으로 육군을 사용하면 수승화강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자, 그러니까 분별성과 주착심인 망념이 이렇게 거기에 그 치성하고 끌려다니면은 우리의 아까 그 청정한 진성, 진여의 본성은 놓치게 돼서 결국은 화기가 오르게 된다. 뭐 이런 설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그 정전 좌선의 요지에서 본론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 첫째 단락이 일어나면 둘째 단락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요. 사람의 몸 운전하는 것이 마치 저 기계와 같아서 수화의 기운이 아니고는 도저히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못할 것인바 사람의 육군 동작이 자 여기서 수화의 기운이라고 등장합니다. 저는 이런 수화의 기운도 현대의학적 그 뭡니까 우리 모든 몸의 대사 관계라든지 예,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안 되면 우리 몸에 병고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사람의 육군 기관이 모두 머리에 있으므로 이게 머리에 집중돼 있다는 거죠. 볼 때나 들을 때나 생각할 때 그 육군을 운전했으면 온몸의 화기가 자연히 머리에 집중되어 온몸의 수기를 조리고 세우는 것이 마치 저 등불을 켜면 기름이 닳는 것과 같나니라. 그래서 우리 몸의 이 과정을 꼭 그 등불에 기름 다는 것과 같게끔 대종사님께서 예시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그러면서 그 더 구체적인 예를 다음 문장에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노심초사를 하여 무엇을 오래 생각한다든지 또는 알력을 써서 무엇을 세밀히 본다든지 또는 소리를 높여 무슨 말을 힘써 한다든지 하면 반드시 얼굴이 붉어지고 입속에 침이 마르나니 이것이 화기가 위로 오르는 현상이라. 두둑이 당연한 일에 육군의 기관을 운영하는 것도 오히려 존절히 하려거든 이게 거쩍 빠졌네요. 오타. 아니, 이게 잘못 쓴 거죠. 하물며 쓸데없는 망념을 끓여 두뇌의 등불을 주야로 계속하리오. 자, 이런 문장을 들으면, 그러면은, 대종사님, 이 문장을 보면, 그러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좌선 시간이라든지, 일정한 시간에는, 어, 생각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지, 아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살면서 머리를 두뇌를 안 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두뇌를 안 쓰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가? 이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가 아닙니까? 이 의도 여기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우리가 불필요하게 여기 존절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존절. 원래는 우리가 읽을 때는 존절이라지만 한자 뜻으로는 준절이에요. 준절. 억제할 준. 아니, 이렇게 단어 개별로는 준자로 읽어야 돼요. 준. 근데 우리가 이걸 같이 붙여 쓰는, 예, 존절, 이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돼? 예, 그렇게 서로 이제 약속 체제가 된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그 좌선을 한다 하는 것은 평상시 같이 생각을 많이 하고 막 할 때와 달리 일정한 기간에는 생각도 좀 쉬고 그럴 필요도 있다. 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그 우리 같이 그 상식용 주의사항이 나오는 것 같이 석반후 살림을 다 정리하고 남은 시간에는 그때도 막 뭘 어떻게 해야지 막 노심초사하지 말고 좌선을 해라. 또는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는 그래 해라. 그때도 막 일어나자마자 막
그 고민이나 막 이런 것을 몰두하지 말고 해라. 이것도 하나 있는데, 더 깊게 들어가면 이 말은 사실은, 어, 진여의 본성, 음, 나중에 이제 가선의 방법이나 저쪽 단전유선법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호흡을 하고 있는 그 마음 당초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그 호흡을 통해서도 우리의 참된 마음자리를 밝힐 수 있는 그 자리에 근거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방식이 다른 거죠. 어, 아무것도 안 한다. 그 자리는 무의, 그러니까 함이 없는 자리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그 함이 없다는 말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와 다르게 우리 그 자선을 할 때 진여의 본성, 진성을 드러낼 수 있냐 없냐. 진성을 드러내는 그렇게 하면은 수승화강도 같이 따라온다. 이게 근데 여기 보면은 쓸데없이 망념이 끓여. 그러니까 특히 아침이나 저녁이나 이런 시간에는 평소에 그 시간에는 굳이 그 고민을 안 해도 되는데 우리가 그 뭔가 주착심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에, 그러면 뭔가 생각이 돌아가자마자 그 생각부터 이렇게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어, 우리가 호흡 수련을 통해서 그렇게 호흡 수련에서 드러나는 그 마음. 자, 이게 이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이죠. 호흡 수련에서도 호흡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그 마음 당처가 분명히 확연히 드러나서 진여의 본성을 드러낼 수 있을 때 우리의 좌선법은 명료해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그 정산종사님이 이런 쌍에 대해서 어떤 말을 쓰냐면은 이런 쌍을 다른 말로 설명을 해요. 망념이 없는 곳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망념이 없다면 망념을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망념이 멸절된 상태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보통은.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망념이 일어날 때 망념인 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그래서, 저희들이 아침, 저녁에는 평상시에 우리가 이렇게 뭐 분별하고 주착하고 이런데 많이 쓰는 에너지를 그때는 의도적으로 호흡 수련을 통해서 호흡을 알아차리고 있는 그 마음, 그 성품의 당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공부를 하냐 못하냐. 이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지막 단락이 좌선의 압박 서론에서 말했던 말을 다시 한번 결론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좌선은 이 모든 망념을 제거라는 말이 등장해요. 진여의 본성을 나타내며 여기 진여의 본성이라고 나오죠. 일체의 화기를 내리게 하고 청정한 수기를 불러내기 위한 공부이다. 한 번 더 좌선의 정의를 명확히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망념을 쉬는 것이 바로 망념을 제거한다는 거하고 같은 말이죠. 제거한다라고 할 때 제가
여러 번 설명한 적이 있는데, 제거는요, 덜어내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절이 아니에요. 멸절시킨다는 것은 아주 뭡니까? 전멸시켜버리는 거잖아요. 전멸시키려고 하면은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망념에 붙잡히지도 않고, 거기에 끌려가지도 않도록, 거기에 가한테 의미 부여도 않고, 그냥 있다가 가도록 힘을 안 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망념에게 먹이를 안 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제거예요. 망념한테 먹이도 안 주고, 관심 안 두고, 다가, 무엇에 관심을 둬요? 좌선에서는 이 단전에 그러니까 심호흡하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나 그렇게 호흡하고 있는 그 자리가 바로 진여의 본성이니까 그 자리를 드러내는 거죠. 그 자리를 드러낼 때 우리 어찌 보면 대사순환도 잘 되고 모든 생명 활동이 원활하게 더 돼서 병고도 차차 없어지는 그런 도움도 받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요, 육군을 사용할 때 망령으로 육군을 작용하느냐, 아니면 진여의 본성이 드러내면서 육군을 작용하느냐. 이게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권동화, 그 대중사님하고 그 권동화 이 교재 247쪽 펴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좌선에 대한 본문인데요. 권동환 선생님하고 대종사님하고 문답했던 내용이 나옵니다. 제군도 이 좌선 공부를 하면 어떠한 좋은 일이 있을 줄 발견해야 할 것이 아닌가. 돈 버는 사람이 돈 맛을 알아야 괴로움을 참고 돈을 버는 것과 같이 이 좌선도 그 좋은 맛이 있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이야 잠도 덜 오고 괴로운 생각도 없으며 오직 재미가 날 것이니 과연 좌선의 결과에 좋은 일이 무엇인가 대답해 보라 하니까 2, 3인이 대답을 있었고 계속하여 권동화에게 질문을 하우시니 권동화 답합니다. 사람의 정신이라는 것은 본래 온전하고 맑고 싱그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오욕심이 발동하오면 그 욕심을 채우려는 데 정신이 천만 가지로 갈려져서 온전한 근본 정신이 없어지는 머리에 지혜문이 막혀 이나 이치에도 분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좌선하는 뜻은 자 이게 이제 설명이죠. 안으로 일어나는 모든 욕심과 밖으로 들어오는 모든 경계를 물리치고 오직 온전한 근본 정신을 회복시켜서 금강철석 같은 수양력을 얻기 위함이니 과연 수양력을 얻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그 초기 교단에서 대종사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대화한 것인데 지금 정신수양의 요지를 또 달리 잘 설명하고 있어요. 여기 설명을 보면. 그래서 우리가 좌선을 할 때 호흡 수련을 하는 것이 진여의 본성, 우리의 참된 성품짜리를 드러내는 이 감각을 놓쳐버리고 기운이 어떻게 된다는 것에만 치중되면은 여기에 제가 축자적 글자 그대로 읽어볼 때 여기 그러나 만일 망념이 쉬지 아니한즉 불기운은 항상 위로 올라 온몸이 수기를 태우고 정신의 광명을 덮을지니 이 설명이 제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좌선을 하는 사람은 우리가 진여의 본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 하는데 굉장히 관심을 두고 살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좌선의 요지
저는 이걸 소태산의 좌선법이라고 말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그저 쭉 한번 읽어봤어요. 다음에 이제 좌선의 방법, 이 나올 때 이게 계속 그 소환돼서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를 차근차근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좌선, 좌선이, 어, 진짜 좌선을 함으로써, 좌선하는 이 공부에 일원상, 일원상 자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고 있냐라는 것이 여기에도 전제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좌선을 했는데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다는 말이 전혀 여기에 없어요. 아니, 없다고 하면은 소태산의 좌선법하고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진성 나왔죠. 첫 번째 진성. 그 다음에 결론 부분에 진여의 본성이 나와 있죠. 이거 같은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맨 뒤에 가면은요, 또 다른 말로 설명이 됩니다. 뭐라고 설명이 되냐면, 맨 뒤에 가면은 진여성이 돼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진성, 진여의 본성, 진여성. 다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을 때 이게 바로 일원상의 경지다. 일원상 성품짜리다. 이것과 별도로 연결이 안 되고 하면은 이 좌선법의 공부는 저기 우리 대종사님 앞에서 교의편에서 일원상의 진리를 수행의 표본으로 삼는 공부하고는 무관한 공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진성, 진여의 본성, 저 뒤에 나오는 진여성, 이것이 바로 일원상 자리에 그쳐 있는 공부다. 또 연결시켜서 반드시 그 지점을 같이 살펴봐야 된다는 것이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점이다. 이렇게 살펴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